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2이죠. 시장에서 장사하며 이 집 한 채, 가게 하나 마련한 사람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오늘도 며느리 서영이와 아들 현우가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게 벌써 3년째네요. 서영이가 음식 나르는 걸 보니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더 끓여드릴까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 친정집에선 이런 집밥도 제대로 못 먹어봤을 텐데. 현우 어릴 때부터 저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숙제도 봐주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38이 되어서야 장가 갔는데 가져온 며느리가 이런 아이예요. 대학은 나왔다고 하던데 솔직히 집안 형편은 우리만 못하죠. 친정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영이도 직장 다니면서 살림살이 꾸려왔고. 엄마, 이번 주말에 서영이 친정에 인사 가려고 하는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는 수저를 놓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또 가게. 지난달에도 갔잖니. 어머니, 친정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서영이가 변명하듯 말합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친정어머니 최미라 씨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만나본 적은 몇 번 없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박 노인한테 들은 얘기론 최미라 씨네 집이 옛날엔 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사업 망하면서 집도 팔고 어려워졌다고. 지금은 조그만 카페나 운영한다던데. 그냥 전화로 안부나 물어보지 뭘 그리 자주 가.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현우는 눈치만 보고 있고. 밥상을 치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현우 장가 잘못 보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서영이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죠. 그런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좀 더 나은 집안의 아이와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서영이가 인사를 합니다. 현우도 따라서 일어나죠. 저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혼자 남은 거실이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현우가 좀 아쉬운 선택을 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서영이의 친정 이야기는 며칠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또 그 얘기더라고요. 엄마, 서영이가 이번에 친정 어머님 생신이라고 뭔가 해드리고 싶어 해요. 생신이면 생신이지 뭘 또 해드린다고 그래. 저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최미라 씨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카페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음날 서영이가 시장에 나온 저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이었어요.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니, 바빠서 못했지. 서영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니 김밥이랑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왜인지 고마운 마음보다는 다른 감정이 앞섰어요. 너 친정에서는 이런 거 안 해줬지?
서영이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해주셨어요. 다만 상황이 어려우셔서. 상황이 어렵다는 게 뭐야? 카페 운영한다면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영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저도 이상하고. 오후에 박 노인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산 분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해요. 정순아, 며느리랑은 어때? 잘 지내지? 뭐 그럭저럭이죠.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서영이 친정 얘기 그렇게 하지 마라. 최미라 씨가 요즘 큰일 하고 있다더라. 큰일이 뭐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로 바쁘다던데. 박 노인 말이 신경 쓰였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큰일이라고 해봐야 카페 일이겠죠. 별거 있겠어요. 그날 저녁 현우네가 또 왔을 때 서영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말수가 적었어요. 서영아, 무슨 일 있어? 현우가 물어봤지만 서영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가 뭔가 속상해하는 게 보이긴 했는데 솔직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말에 좀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간 후에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오늘 친정 어머님한테 전화했는데 괜찮다고 말하더래요. 뭔가 있었나 봐요. 뭔가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속으론 좀 찜찜했어요. 서영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저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최미라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서영이 표정, 박 노인 말, 그리고 현우 전화까지.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 환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먼저 나서서 잔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날이 언제 또 와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현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친척들 불러서 조금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준비였습니다. 음식도 해야 하고,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죠. 그래서 서영이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영아, 환갑잔치 때 좀 도와줄 수 있지? 네,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서영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큰 잔치 준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싶어서. 너 친정집에선 이런 거 안 해봤지? 잔치 같은 거 말이야. 서영이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도 할아버님 제사라든지 명절 때는 준비를 했어요. 제사하고 환갑잔치는 규모가 다르잖아. 손님도 많이 오고. 저는 계속 따지듯이 말했어요. 서영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고요. 다음 주말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 정하고 장 보고 그릇도 빌려야 하고. 서영이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긴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서영이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할게. 너는 설거지나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좀 짜증이 났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건지. 손님 접대도 생각해야 해. 차 내오고 안주 준비하고. 너 이런 거 할 줄 알지? 배우면 되죠.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서영이는 성의껏 대답했지만 저는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배우면 된다고. 이런 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하는 건데. 그날 저녁 현우한테 불만을 털어놨어요. 너 와이프 좀 답답하다. 잔치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네. 엄마, 서영이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경험이 있어야지. 현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 친정집에선 이런 큰 잔치 안 해봤을 거야. 카페나 하면서 뭘 알겠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영이가 서러워해요. 서러울 게 뭐가 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거든요. 서영이네 집안이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건 맞잖아요. 며칠 후 서영이가 또 시장에 왔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솔직히 말할게. 너 집안에서는 이런 잔치 경험이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따라만 해. 서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죠. 환갑잔치 준비가 한창일 때 박 노인이 또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순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요? 박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영이 친정집 얘기 그렇게 하지 마라. 최미라 씨가 요즘 큰일 하고 있다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큰일이 뭔데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돌더라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던데. 박노인 말이 영 믿기지 않았어요. 최미라 씨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카페 하나 겨우 운영하는 사람이? 설마 카페 장사 잘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더 큰 일이라던데. 아무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박 노인이 진지하게 말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죠. 최미라 씨를 직접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현우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서영이 친정 어머님이 요즘 정말 바쁘신가 봐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바쁘긴 뭐가 바빠. 카페 일이 얼마나 바쁘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쁘신 것 같던데요. 현우 말도 박 노인 말과 비슷했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궁금하긴 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환갑잔치 일주일 전쯤에 서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환갑잔치에 참석하고 싶어 하세요. 뭐? 너희 어머니가?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최미라 씨가 온다고. 솔직히 달갑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올 필요 있어? 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서영이 말을 들어보니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예의상 와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알았어. 오시겠다면 오시라고 해. 하지만 속으론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라 씨가 오면 뭔가 신경 쓰일 것 같았어요. 그 거지 같던 친정이 여기까지 온다니.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최미라 씨 생각이 났거든요. 박 노인이 큰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환갑잔치에 와서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며칠 후 서영이가 또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정말 고맙다고 하세요.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습니다. 최미라 씨가 정말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환갑잔치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긴장됐어요. 음식 준비도 그렇고 손님들 접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보다 최미라 씨가 오는 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박 노인 말대로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이 과장된 건지. 환갑잔치 당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환갑잔치 사흘 전 서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뭔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뭔데?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고 보기에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저희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한과 만드는 걸 배우셨거든요. 직접 만들었다고.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한과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니. 하나 맛을 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잘 만드시네. 네,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으세요. 요즘에는 다른 일로 바쁘셔서 자주 못 만드시지만 또 다른 일 얘기네요. 저는 속으로 궁금해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카페 운영하는 사람인데 뭔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서영이 친정 어머님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지역 신문에 큰 기사로 나왔다고요. 복지재단에 큰 기부를 하셨다면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복지재단에 기부라고? 최미라 씨가? 얼마나 기부했다고 그래? 몇 천만 원이래요. 그것도 익명으로 꾸준히 해오셨던 게 이번에 알려진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 운영한다던 최미라 씨가 몇 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것도 꾸준히.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노인이 가게에 달려왔습니다. 정순아, 신문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최미라 씨가 큰일 한다고.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카페는 겉으로 하는 일이고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야. 남편 사업 망한 후에 조용히 제기해서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더라. 박 노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제가 최미라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영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요즘 지역복지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던데. 조만간 더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더 큰 발표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환갑잔치에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에 서영이가 또 왔을 때 저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신문 기사 보셨어요? 응, 봤어.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네. 저도 자세한 건 몰랐어요.
어머님이 워낙 조용히 하시는 일이라서 서영이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환갑잔치 때 혹시 기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기자라고? 어머님이 워낙 주목받고 계셔서 지역 신문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까지 온다고. 갑자기 환갑잔치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불러서 소박하게 하려던 건데. 괜찮을까?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아냐?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세요. 어머니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참석하고 싶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미라 씨와 서영이한테 한 말들, 무시했던 태도들. 특히 서영이한테 너 친정집에선 이런 거 안 해봤지라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알고 보니 제가 훨씬 더 초라한 사람이었던 거죠. 환갑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서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영아, 너희 어머니 오실 때 뭔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평범하게 해주세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거지 친정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런 대단한 분이 오신다니. 환갑잔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 하루 전날 현우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온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내일 엄마 환갑잔치니까 준비 도와드리려고요.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현우가 그동안 제가 서영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싶어서. 현우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서영이 친정 어머님이 이런 분인 거 알고 있었어? 현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가 뭐야? 복지재단 이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런 건 최근에 알았지만 어머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 건 들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럼 내가 서영이한테 그런 말 할 때 왜 말리지 않았어?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끼어들기가 어렵다고. 내 와이프인데? 현우는 곤란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저는 더 답답해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당할 뻔했잖아. 서영이도 얼마나 속상했을까. 미안해요, 엄마.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현우 사과를 들으니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화낼 일이 아니죠. 제가 함부로 말한 게 문제인 거니까. 그날 저녁 서영이가 음식 준비를 도우러 왔을 때 현우는 또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서영이한테 이것저것 시킬 때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서영아, 내일 손님들 올 때 차 준비하고 안주도 계속 채워 넣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 오시면 특별히 신경 써서 모셔야 하고. 서영이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우는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현우는 회사 일 핑계 대면서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현우야, 너 내일 회사 안 나가지? 아,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오후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환갑잔치 당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없고 나중에 와서 밥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영이 혼자 다 하라는 거야? 서영이가 잘할 거예요.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영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일만 계속하고 있었고, 그날 밤 현우가 돌아간 후에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현우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지, 어쩌면 제가 너무 강하게 나왔나 싶기도 했어요. 현우가 서영이 편을 들까봐 두려워서 더 세게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죠. 내일 환갑잔치에서 최미라 씨를 만나게 되면 어떤 얼굴로 인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우가 좀 더 중간에서 잘 조율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는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서영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환갑잔치 준비까지 도와주다니.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내일 환갑잔치가 어떻게 될지, 최미라 씨가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현우는 중요한 순간에 회사에 있을 거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내일은 어떻게든 버텨내야 합니다. 환갑잔치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 나왔습니다. 내일 쓸 그릇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음식 재료도 점검하고, 그런데 갑자기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엄마, 지금 괜찮아요? 왜? 무슨 일이야? 서영이랑 얘기하다가 좀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는데? 현우 목소리가 힘없어 보였어요. 평소에 이런 일로 전화하는 아이가 아닌데, 서영이가 내일 엄마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았던 걸.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서영이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속상했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침묵했어요. 속상한 일이라면 제가 한 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일은 엄마 환갑잔치니까 좋은 날로 만들자고 했는데 서영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영이가 내일 뭔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에 현우가 잠깐 들렀다가 회사로 갔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순간에는 없는 거죠. 서영아, 현우 아빠가 회사 간 거 어떻게 생각해? 별로 놀랍지 않아요. 늘 그랬으니까. 서영이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손님들이 오기 전 저는 긴장을 풀려고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평소에 하던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서영이 참 착해요. 그런데 친정 형편이 좀 그래서. 박 노인이 저를 말렸어요. 정순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왜요? 사실인데. 서영이 아버지 사업 망해서 집도 팔았잖아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술 기운이 더해지면서 제가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내 친정이 거지야 아니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서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서영이가 분노로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이라 그런지 참고 있더라고요. 현우가 급하게 다가와서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내 환갑잔치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겠어?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싸늘해진 상태였어요. 손님들이 어색해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었어요. 제가 따라가 보니 눈물을 참고 있더라고요.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 사실이잖아. 어머니, 내일이 환갑잔치인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어쩌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서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걸 말한 것뿐이니까.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현우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뭔 큰일이야? 서영이가 완전히 화났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며느리 주제에.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서영이 친정 어머님이 내일 오시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최미라 씨가 내일 온다는 걸 깜빡했거든요. 그분이 오시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면 생각할수록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 아침, 저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하지만 서영이 표정을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같았습니다. 뭔가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도. 환갑잔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제 환갑잔치니까 잘 치러야죠. 서영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도와줬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영아,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자.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서영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오전 11시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동네 분들이 하나둘 모이니까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정순아, 환갑 축하해.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손님들과 인사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최미라 씨였어요.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어제 일을 알고 계실지. 정오쯤 되니까 평소에 안 보던 사람이 왔어요.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든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최미라 이사님 관련 취재 차왔는데요. 기자라니. 정말 기자가 온 거였어요.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네. 최미라 씨가 곧 오실 거예요. 그 순간 대문이 열리면서 최미라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부터 단정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순 씨, 환갑 축하드려요. 아, 미라 씨.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최미라 씨가 건네준 선물부터가 고급스러웠어요. 포장지부터 제가 본 것 중 가장 예뻤습니다. 손님들이 최미라 씨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최미라 이사님이시네요. 신문에서 봤어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제 환갑잔치인데 최미라 씨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든 손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최미라 씨도 상석에 앉으셨고 기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을 풀려고 술을 또 마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미라 씨, 이런 환갑잔치 상 처음 보시죠? 아니에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어디서요? 카페에서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자주 도와드렸거든요. 복지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 봉사활동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큰 잔치는 처음이죠? 서영이도 이런 거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 그때 서영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술 기운에 더 큰 소리가 나왔어요.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 차려본 적도 없을 거야, 너희 집에서는. 그 순간 서영이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저도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님들과 기자가 다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요?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해서 집도 팔고 지금도 겨우겨우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서영이가 소리쳤을 때 최미라 씨가 조용히 일어서셨어요. 정순 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간 모든 시선이 최미라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현재 지역복지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고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표면적인 일이고 실제로는 복지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완전히 틀렸던 거였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그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친정이 거지라고요?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에요. 제 환갑잔치가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모른다고.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해서 집도 팔고 지금은 카페나 하면서 겨우 사는 거 아니야? 그때 최미라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최미라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현재 지역복지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더 큰 기부를 결정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카페는 겉으로 하는 일이고 실제로는 복지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서영이가 이런 일들을 자세히 모르는 건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완전히 틀렸던 거였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친정이 거지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에요. 손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환갑잔치가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소리치고 난 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미라 씨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아, 진정해.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정순 씨 환갑잔치니까. 최미라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자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녹음기를 켰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5년 동안 조용히 재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3곳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지역 복지 사업에 꾸준히 기부해 왔고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정순아. 미라 씨가 큰일 한다고. 최미라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번에 지역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빴던 거예요. 2억 원이라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분도 오신 거고요. 기자가 최미라 씨에게 물어봤어요. 이사님, 이런 기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고마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현우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서영이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손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런 분의 집안을 거지라고 했던 제가 말이에요. 최미라 씨가 다시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영이한테는 이런 일들을 자세히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서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도요.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어머님은 최미라 이사님과 어떤 관계신가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기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가족을 거지라고 무시해왔어요. 서영아. 현우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저희 친정이 가난하다고 경험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는 땀이 비오듯 흘렸습니다. 특히 어제는 손님들 앞에서 제 친정을 거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집안일 도와드리고 환갑잔치 준비도 다 했어요. 그런데 보답이 이거예요? 서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 씨가 서영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서영아, 이제 그만해. 안 돼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정순 씨, 너무했네요. 그렇게 좋은 집안인데.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서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서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환갑잔치 준비할 때도 너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지라고 하셨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요. 손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살았고, 남편 사랑하고, 시어머니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서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최미라 씨가 일어서서 서영이를 안았어요. 됐어, 서영아. 이제 됐어. 기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런 일들이 사실인가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서영이한테 사과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박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순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손님들이 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환갑잔치가 완전히 망가진 거였습니다. 기자가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최미라 이사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라 씨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가족 간의 오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서영이가 대답했어요. 네, 자주 있었어요. 저는 계속 참았지만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기자님,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아니에요, 현우 씨. 서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3년 동안 참은 건 충분해요. 기자가 메모하면서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시장에서 일할 때도 저희 친정 얘기만 나오면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동네 분들 앞에서도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정순이가 자주 그런 말 했지.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순 씨가 며느리 친정 얘기할 때마다 좀 그랬지.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어쩐지 서영이가 말이 없더라니.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자가 최미라 씨에게 물어봤어요. 이사님은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나요? 며느리가 시댁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영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고요. 서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매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견딜 수 없어요. 현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 손님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정순 씨,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이런 자리에 더 있기가 어렵네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가봐야겠어요. 환갑 축하드려요. 하지만 축하 인사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모두들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서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의 모욕과 무시가 오해라고요? 손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집안이 휑해졌어요. 제 환갑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최미라 씨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저희도 이만 가보겠어요. 미라 씨, 서영아, 가자. 서영이도 따라 일어섰어요. 현우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서영아,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요. 생각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영이와 최미라 씨가 떠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망가진 환갑잔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집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현우와 저만 남은 거지요.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현우가 한숨을 쉬며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영이가 정말 화났어요. 친정에 가서 이혼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혼?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3년 동안 참아온 게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현우 말을 들으니 무서워졌어요. 정말 서영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혼자 남겨진 후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심했더라고요. 다음 날 박 노인이 가게에 왔어요. 정순아, 어제 일 어떻게 할 거야? 박 아저씨, 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서영이 친정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박 노인이 의자에 앉으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내가 틀렸어. 완전히.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해야 해. 서영이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박노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는 서영이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편견을 가졌을까?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봐요. 제가 고생해서 현우 키웠다고 더 좋은 며느리를 원했나 봐요. 좋은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워줄 며느리를 원했던 거지. 박노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자식보다 며느리를 먼저 사람으로 봐야 해.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서영이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며칠 후에 현우가 왔어요. 엄마, 서영이가 아직도 친정에 있어요. 뭐라고 하던?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머니한테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할 말이 뭐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서영이가 정말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어요. 계속 서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말들, 서영이가 참아온 시간들. 생각해보니 서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매주 와서 집안일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데 저는 그런 서영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했던 거죠. 친정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봤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서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우도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서 사과하셔야 해요. 알겠어. 내가 가볼게. 드디어 저는 서영이 친정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로요. 서영이 친정에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영이와 최미라 씨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영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순 씨, 어떻게 오셨어요? 최미라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미라 씨, 서영이,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영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편견과 자만심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특히 서영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줬어요. 최미라 씨가 차를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앉으세요. 얘기해 봅시다. 미라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 하지만 서영이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서영아. 정말 진심이야. 그럼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절대 안 해. 약속할게. 서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계속 무시당하고 참는 게. 알아. 내가 너무했어. 앞으로는 제대로 대할게. 최미라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사실 서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서영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무시당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미안해, 서영아.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며칠 후 서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서영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최미라 씨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서영아, 이번 주말에 너희 어머니 뵈러 가자. 정말이에요? 응.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서영이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한 달 후 동네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와 친정을 무시한 건 제 잘못이에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는 제 자존심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서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거든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야지. 하지만 가끔씩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진짜로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서영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도 가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대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이젠 정말 알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